통계 첫날 첫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30분에 걸쳐서 바이블 문제 그대로 개념서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치고 상호 간에 바꿔서 오답을 하고 이제 다시 돌려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내가 수업을 시작하는데, 원래 돌려받고 나서 상대방의 그 오답 처리가 지금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모르는 문항들, 서로 간에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한 문항에 대해서 저랑 수업을 합니다. 요 방식의 핵심은 뭐지? 이 방식의 핵심은 쪽팔림이에요. 그러니까 채점하는 상대방을 고려해서 공부를 해오라는 거죠. 내 풀이가 빈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방이 할 일이 많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기를 쓰고 공부를 해오라는 뜻이고, 확실히 이렇게 뭔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공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걸 본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공부가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돼요. 어차피 우리 학교 시험 치는 것도 누군가가 내 풀이를 채점하는 거잖아. 그걸 노리는 수업 방식이고, 개념 수업 때는 조금 이게 뭐랄까 이렇게 융통성이 필요할 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개념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모르는 문제도 풀어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로 들어가면, 너희가 모든 진도가 다 끝나고 모의고사 문제풀이로 들어가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굉장히 효율적인 수업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첫날 첫 수업이다 보니 개념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확률과 통계라는 책을 들어가요. 그러면 전체 맵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의 분량으로 공부할 것이다. 인덱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경우의 수, 확률, 통계. 뭐 기승전결 생각하면 늘 결론은 마지막에 있죠. 통계 배우는 거예요. 통계학이라는 그 학문은 지금은 수리통계학부라고 그래서 수학과랑 합쳐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인문학 쪽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예 통계학과라는 과가 따로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대학원 전공으로 가면 통계학 전공은 따로 있을 거예요. 많은 집단의 수의 움직임을 다루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이래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저렇게 평가할 수 있고, 여기에 이게 평가의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집단에 대한 어떤 성향 파악, 그리고 평가에 대한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해석 부분이 인문학적이라는 거야. 그래서요, 이제 지금 그럼 책에 이제 우리 그 책으로의 통계학이라는 건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수많은 집단을 다루는데 두 가지. 하나는 별량을 위쪽에다가 늘어놓고, 이거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중학교 때 여기 뭐였지? 여기 뭐 들어가지? 용어가 있었는데. F, 기억나요? F. 도수예요. 도수. 이게 이름이 한자어라 도수인데, 정확하게 하면 그냥 명수, 개수, 이런 거지. 그래서 0점 맞은 애가 몇 명, 10점 맞은 애가 몇 명, 20점 맞은 애가 몇 명,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실제적인 개수를 쓰는 통계학을 우리는 이미 중학교 때 했어. 그 부분이 바뀌는데 뭘로 바뀌냐면, 야, 생각해봐. 서울의 시민을 상대로 무슨 통계학을 하는데 여기다 도수 쓴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어? 몇십 몇만, 몇천 몇백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런 게 의미가 없으면 이제 전체에 대한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확률이에요. 이렇게 전체 서울 시민이 있고, 인구가 있고, 그 중에 몇 분의 몇이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너희들 수능이 딱 그런 거지.
45만 명이 시험을 쳤는데 45만 명 중 몇 점대에서 몇 점대가 몇 명 있다. 이런 식을 다 분율로 표현하는 거. 예, 이름은 비율인데 이제 정식 명칭이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률 분포라고 해요. 확률이 퍼져 있는 정도라는 거지. 확률 분포. 그리고 이제 별량들이 언제나 이렇게 띄엄띄엄 할 것이냐. 아니다. 별량은 연속적이다. 몸무게 생각해봐라. 예, 50kg 다음에 51kg가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50부터 51까지 수많은 실수들이 있고 그걸 다 별량으로 삼고 싶을 때 이렇게 X축에다가 별량을 갖다 놓고 그에 해당하는 정도, 분포 등을 이렇게 하면 선이 그어지는데 얘를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고 이런 걸 연속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네를 통계학적으로 다루는 훈련을 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여기가 최종 목적지. 그럼 이제 그 앞서 있는 단원들은 뭐냐? 당연히 이 뒤를 하기 위한 선수 과목들인 거지. 그래서 여기 봐라. 확률 어마어마하게 다루지 않냐. 니네가 확률을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수학적 확률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 확률은 원래 세 가지가 있는데 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수학적 확률을 여기서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 수학적 확률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 전체 사건의 괄호 열고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전 사건의 경우의 수 그리고 특정 사건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사건이 있겠지. 주사위면 1, 2, 3, 4, 5, 6 그 중에서 짝수 그럼 2, 4, 6 이런 게 이제 특정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괄호 치고 경우의 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확률의 정의가 전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다시 확률을 하려면 이 경우의 수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가 되는 거지. 경우의 수. 어떠한 상황과 시행을 줄 테니 그 시행을 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개냐를 세라라는 거야. 세라. 그 세는 방식에 충족되는 조건과 여건, 이 시행의 특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기에 순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조합을 사용할 수도 있고 세는 방법이에요. 순열과 조합은 왠지 단어가 익숙하죠? 이게 고등수학 하에서 맨 마지막 단원에 했던 겁니다. 이게 순열과 조합인데 이름은 순열과 조합이지만 딱 정확하게 순열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 조합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만 고1 때 배운 거예요. 이게 순열의 종류가 줄줄줄줄 있습니다.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아이를 직순열이라고 해요. 몇 명 그냥 일렬로 줄 세운다 이거야. 그게 끝. 일리가 없지.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는 중복순열도 있을 수 있고 뱅글뱅글 돌려서 기준이 없다 그래서 원순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구분할 수 없는 대상이 들어가서 일렬로 서면 어떻게 되느냐 구분할 수 없는 그게 이제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그래서 같포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정도 종류가 있고요. 뭐 섞으면 또 무진장이 늘어나요. 중복 원순열, 중복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 이런 식으로 섞을 수 있는데 그리고 원순열 내에서도 다시 원순열과 염주순열 이렇게 갈려서 평면도형과 입체도형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첫째로는 종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세분화 시켜줬다는 뜻이니까 오히려 문제의 범주가 좁혀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단언컨대 순열이 쉬워 조합이 쉬워 이렇게 물어보면 순열이 쉽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뭔가 분류를 많이 해줬다는 건 문제 유형도 그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소리니까 너무 쫄 필요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단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단원은 아니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그렇게 어려운 경우의 수를 내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마음의 위안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합은 실제로는 조합과 중복조합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조합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
근데 서로 다른 알게를 뽑는다. 그럼 조합이 되는 거고, N개 중 알게를 뽑는다. 그런데 중복을 허락하여 뽑는다. 이렇게 되면 중복 조합이 되는 거예요. 요게 좀 어렵습니다. 예, 요게 좀 어려워서, 왜냐면 범주가 넓다 보니 내가 얘를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는 건데 나한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게 중복 조합이네. 이거 조합으로 풀면 되겠네. 라는 그 결정이 어려워요. 예, 문제가 다양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날 거야. 예, NCR 하나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 8 콤비네이션 2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냐면 8명이 모인 자리에서 악수는 총 몇 번 이루어졌는가? 8개의 점이 어떤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몇 개의 직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8개의 팀이 경기를 하는데 일어나는 총 경기 수는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8C 하나에다가 5만 종류의 의미를 갖다 붙인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네, 접시가 나오네, 그 안에 빨간 공, 흰 공이 들어가네, 하는데 이걸 이제 중복 조합으로 써야 될지 그냥 조합으로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다라는 거죠. 힘들다. 그리고 이 조합을 나열하여 더하고 어쩌고 하는 행동에서 이제 이항계수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이항계수의 성질도 암기해야 될 것들이 무궁무진해가지고 이제 골머리가 좀 아프게 됩니다.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래서 거대한 한 덩어리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분량은 정확히 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확률도 이제 종류별로 좀 다루게 되고 경우의 수가 어렵다면 그 경우의 수를 밑에 깔아야 되는 확률은 딱 그만큼의 어려움을 갖겠지. 그래서 이제 확률 문제 풀다가 그 확률 들고 이렇게 가게 된다. 그럼 얘는 그 확률들 여기 다 써야 되는 거니까 진짜 끝판왕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정규분포라든가 이항분포라든가 이런 해석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확률은 매우 쉬운 확률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확률의 극히 일부분만 이쪽 가서 다루게 돼요. 아예 별개의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고3 막판에 이제 정신 차리고 저 확통 좀 보려고 하는데 짧은 시간에 빨리 한 두세 문제 맞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다 버리고 통계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뭐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셋 중에 뭐 골라요? 라고 하면 당연하게 통계 고르라고 합니다. 완전히 별개의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이게 1학년 때도 내가 한 얘기인데 원래 교과서로 따지면 순열과 조합, 직순열과 순수조합은 배웠기 때문에 다음 단원인 원순열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과서엔 분명히 원순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개인이 쓴 어떤 설 출판사에서 나온 개념서들은 현실을 알지. 얘네들이 순열조합을 다 까먹었다는 사실을 아니까 뭐 정석이라든지 바이블이라든지 개념원리라든지 이런 거 보면 1학년 때의 순열조합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블 책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게 1학년 때의 재탕이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그냥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서로 다른 숫자로 나열하는 거, 뭐 일렬로 세우는데 이웃하네, 이웃하지 않네, 적어도 기타 등등 여기에 대한 디테일은 확률과 통계 책보다는 고등수학 하가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테니 그때의 개념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해 보기를 권장하는 겁니다. 혹시 질문? 요거 중에 해설지 보고도 이해 안 된 거? 없어요? 적어도 뭐 이런 거 순열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중복순열부터 이제 개념 설명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이것도 따로 해줘야겠죠? 자, 순열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서로 다른 n 개의 원소 중 r 개를 뽑아 나열하는 방법의 수였었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n과 r, n은 후보군, r은 뽑혀서 나열되는 애들. 예, 이렇게 했을 때 nr이 어떻게 쓰이느냐, n permutation r 그래가지고 npr로 썼었고요. 예, 정의는 n부터 시작하여 내려가며 곱하되 마지막이 좀 복잡했었죠. n-r 플러스 1인데 정확하게 사용하면 n-r-1이고요. 여기가 r-1인 이유는 이 곱하는 총 개수를 정수 n부터 내려가며 곱하는데 그 개수를 r개로 맞추기 위한 수작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걸 r-1이라고 외울 일은 없어요. 그냥 세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8, P, 4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8부터 시작해서 8, 7, 6, 5 이렇게 내려가면서 곱하는데 이 4를 보면서 4개의 숫자를 곱했네라고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순열이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실제 숫자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깔끔하게 쓰기 위한 공식, 즉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라는 공식을 또 외워주셔야 이론적인 어떤 계산이 가능해진다 라는 겁니다.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그러니까 요 숫자에다가 윗줄에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동시에 n-r 팩, n-r 팩을 곱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팩토리얼이 또 오랜만이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느낌표 2 팩토리얼은 2부터 1이 나올 때까지 곱한다 입니다.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따라서 n 팩토리얼은 n부터 내려가서 1이 나올 때까지 곱한다 이고, 그리고 팩토리얼은 이렇게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곱하기의 숫자들이 일렬로 나열되는데 이걸 그럼 1, 2, 3, 4의 곱이라고 하면 틀리나요? 안 틀리지. 왜 틀리겠어? 예, 그러니까 이 팩토리얼이라는 건 언제든 변형이 가능한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7 팩토리얼이 있다 치자. 그럼 이 녀석의 실체는 7, 6, 5, 4, 3, 2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과 6 팩토리얼을 곱했다라는 변형이 가능한 거예요. 거꾸로 6팩토리얼에다가 내가 7을 곱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7팩토리얼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몇 개도 가능해요. 7, 6, 42라고 한 다음에 5팩토리얼이라고 해도 돼요. 네, 어차피 교환법칙 성립하는 숫자들의 곱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특이성 때문에 우리가 NP0라는 애를 1이라고 약속해줘야 되는 거, 이건 외워야 한다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N명 중 아무도 뽑지 않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공식상에선 그게 1로 나오기 때문에 1이라고 양해해 주어야 한다. 또 0 팩토리얼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시작되는 자연수로부터 1이 나올 때까지 내려가며 곱하라는데 0 밑으로 뭐가 내려가? 어떻게 내려가? 0 자체가 1보다 작은 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공식상에서 성립을 하려면 1로 약속을 해줘야 된다. 뭐 요 정도가 순열이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순열에 나오는 첫 번째 중복 순열. 이거 뭐냐? 서로 다른 n개의 원소 중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아 나열하는 방법의 수, 이렇게 됩니다. 딱 요 말이 더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중복을 허락하여.
예, 기호로는 n하고 우리 저 원주율 말하는 파이지, 파이. 예, 파이를 크게 쓰면 돼요. 파이는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모양이 같습니다. 읽을 때도 파이로 읽고요. n 파이 r이고요. 정답은 n의 r승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사실은 중복순열이. 그리고 중복순열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본연의 순열이야. 나한테 1, 2, 3, 4가 있어. 근데 여기에 하나, 둘, 세 자리가 있어. 예, 세 자리 자연수가 총 몇 개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가 총 몇 개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222 없냐고. 있잖아. 이게 더 편하잖아. 2가 중복해서 안 들어가는 걸 세는 게 더 귀찮은 일인 거지. 실질적으로 나열해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숫자가 있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중복순열이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순열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 계산법도 가장 쉽습니다. 뭐냐 하면 요 자리 요 자리에 뭐 올 거야? 그러면 1, 2, 3, 4 중 하나요. 곱하기 4. 요 자리에 뭐 올 거야? 그러면 여기 온 것과 무관한 거잖아. 중복을 허락했는데. 그러니까 1, 2, 3, 4 중 하나 곱하기 4. 1, 2, 3, 4 중 하나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과는 4의 3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1, 2, 3, 4 4개 중 3개를 뽑아 중복을 허락하여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4의 3승이 된다. 4의 3승이 된다. 끝! 네, 중복순열은 이게 끝입니다. 세상 제일 쉬워요. 여기 2 약이고, 따라서 대표 문항을 잠깐 보면 0, 1, 2, 3, 4, 5의 5개의 숫자로 중복을 허락하여 수를 만들 수 있는데 세 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거는 뭐 순열 때도 나왔었고, 예, 딱 고려해야 될 것이 세 자리다 보니 여기에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정도겠지 뭐.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1, 2, 3, 4 중 하나가 들어오고, 여기서부터는 0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5개 중 하나, 5개 중 하나 이렇게 하면 답입니다. 그냥. 알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잘 보시면 수형도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뒤에 0 또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가 올 수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올 수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올 수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이 수형도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곱하기 이렇게 할 때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수형도가 펴져나가고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래야만 나중에 이제 중간에 덜컥하고 얘를 잘라야 되는, 이 잘라서 이쪽 부리와 이쪽 부리로 우리가 나누어서 풀어야만 하는 문제가 수능에 나와.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걸 상상을 해보는 힘이 얘를 분류할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그냥 드립다 숫자 곱하기 이것만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나는 배운 대로 똑같이 풀었는데 왜 답이 안 나와야 하는 일이 꼭 발생해요. 알겠죠? 2번 타이거를 가지고 다 중복을 허락하여 3개 문자로 이루어진 암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반드시 문자 T를 포함하여 만들 수 있는, 이게 중복일 때하고 아닐 때, 중복을 허락할 때랑 아닐 때랑 큰 차이가 나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 하면 3개가 있는데 T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옛날 같으면 T가 하나만 어딘가에 자리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T인 경우, TT인 경우, TTT인 경우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류해서 나눠서 들어가려면 T 하나인 경우 분류한 다음 T가 들어갈 자리 결정하고 나머지, T가 2개인 경우 T가 들어갈 자리 결정하고 나머지, 이딴 식으로 세야 돼서 일이 많아져요. 일이 커져요 이게. 그러니까 또 이럴 때 이렇게 분류할 일이 많지? 라는 생각이 들면 딱 떠오르는 생각, 적어도 아니야 이거? 이런 거죠. 적어도 아니야? 맞아요.
t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적어도 한 개의 t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 따라서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푸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5개 가지고 네 멋대로 세 자리 숫자 만들어봐. 5의 3승. 방금 전에 공식이었으니까요. 그 중에서 t가 절대 없는 거 만들어봐 라고 하면 I, G, E, R만 가지고 중복 허락해서 세 자리 만들면 되죠. 예, 고개수 빼주면 t가 적어도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일이 커지기도 하고 일이 작아지기도 해요. 너희들 이거 봤을 때 내가 10중 8구 생각 아니지. 이게 수능 30문제 중 한 문제로 나올 때 하고 지금 이 단원별, 유형별로 나올 때랑 입장이 좀 다르긴 한데 지금은 단원별로 나오다 보니 얘가 중복 순열 파트의 문제로 나왔죠. 그러면 우리의 프리 마인드가 중복순열로 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중복순열로 쳐다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탁 튀어놓고 이거 풀으라고 그러잖아? 그럼 이렇게 한다? 각 방에 적어도 한 사람이 투숙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가? 701호와 702호가 있는데 각각의 투숙하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라고 하면 1명, 4명인 경우, 2명, 3명인 경우, 그리고 그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 즉 1학년 때 했던 분할 및 분배로 풀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긴 돼요. 예, 먼저 분할 5명 중 1명을 뽑아 조를 만들고 남은 4명 중 4명을 뽑아 또 한 조를 만들어. 그런데 이 조는 아직 이름의 구분이 없으니까 그 두 개의 조를 701호와 702호 앞에 가서 줄서기를 시켜. 이게 분할 및 분배죠. 그래서 10가지가 됩니다. OC 5명 중 2명을 뽑아. 그리고 3명 중 3명을 뽑아. 그러면 2명, 3명 조로 분할이 되었고 그 분할된 조를 다시 두 방 앞에 가서 줄을 세워. 그럼 10 곱하기 2니까 20이죠.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정답이 30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걸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명 한 명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야. 한 명 한 명한테. 5명의 관광객에게 701호 갈래, 702호 갈래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선택하는 방 호수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A, B, C, D, E 입장에서 보면 두 방 중 한 방. 701호 아니면 702호.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은 B한테도 그 선택권을 주고 C한테도 D한테도 E한테도 선택권을 주면 우리는 총 32가지의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의 개수죠. 화살표의 개수예요. 이게 바로 중복순열이에요. 중복순열. A, B, C, D, E 앞에다가 701호 아니면 702호 둘 중에 하나를 중복을 허락하여 나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가 각 방에 적어도 한 사람이 투숙하자고 했으니까 5명 모두가 701호를 우연히도 선택하는 경우 한 가지. 5명 모두가 702호를 우연히도 선택하는 방법 또 한 가지. 해서 2가지를 빼주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방향의 아이디어를 잡느냐에 따라 이 경우의 수는 되게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떻게든 풀리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거 1학년 때 고등수학 상 영상 한 번만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경우의 수를 셀 때 함수 모델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함수 모델.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단순히 얘의 문제를 풀어야지, 얘의 문제를 풀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옛날 기억을 좀 해보시면 정의역 x, 공역 y, 함수 f 반드시 공역 개수가 n개예요. 공역 개수가 n개. 그리고 정의역 개수가 r개여야 합니다. 공식상에서. 공식이 전부 다 n과 r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공식상에서 사용할 때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n개예요. 서로 다른 n개 중 할 때 그 n개. 그리고 r개를 뽑아 할 때 그 r개가 정의역이에요. 정의역 개수. 라고 한 다음 네 가지 아마 1학년 때 영상에는 3가지라고 되어 있을 텐데 사실은 4가지였는데 이 4번째를 내가 설명을 못해서 1학년한테는 첫 번째가 함수가 되는 것의 개수. 그러니까 딴 거 아무런 제한 조건 없이 이쪽 하나에서 2개로 뻗는 거 내지는 정의역의 원소가 남아버리는 거 이것만 피하는 함수의 정의만 지켜라 라고 하는 함수의 개수. 좀 전 같은 거죠. 그리고 1대1 함수의 개수 세는 법. 그리고 얘는 증가 또는 감소 함수 세는 법이고 증가 또는 감소 함수는 사실은 이렇게 문장보다는 기호로 주는 일이 많아요. x1, x2이면 fx1, fx2이다 이렇게 기호로 주는 일이 많고요. 마지막 경우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조건만 나오는데 x1, x2이면 fx1, fx2인데 이거랑 똑같은데 부등호가 아니고 이렇게 등호가 들어간 부등호인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 경우가 n 파이 r 즉 n의 r승이에요. 이 경우가 npr 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가 n 콤비네이션 r, ncr이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배울 nhr입니다. 중복조합이죠. 그래서 함수 모델. 이게 왜 모델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너희가 경우의 수 문제를 풀다 보면 5만 가지 상황이 등장하잖아. 접시에 사탕, 바구니에 공, 상자에 사과, 어항에 금붕어, 우체통에 편지 5만 가지 상황이 등장하는데 그 상황들마다 자신이 헷갈려 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걔네들을 딱 정해서 너는 공역, 너는 정역 이렇게 한 다음에 함수 모델에 환원시켜서 문제를 풀면 헷갈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4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손쉽게 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니까 어이구야. 이쪽이 3개, 이쪽이 3개죠. 얘가 n을 담당하고 얘가 r을 담당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n의 r승. 그래서 3의 3승 27 그냥 공식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이거. 원리로 해도 원리라고 해도 어차피 2, 4, 6에서 1, 3, 5인데 2가 누구 선택할 거야? 하나, 둘, 셋. 4가 누가 선택할 거야? 1, 3, 5 중 하나. 6이 누구 선택할 거야? 1, 3, 5 중 하나.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니까 27이라고. 공식을 쓰나 원리를 쓰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요. 1대1 대응도 3p3이니까 결론은 3팩토리얼이라서 답은 6이고요. 이것도 원리로 생각해 봐야 여기 2, 4, 6이고 여기 1, 3, 5인데 2 너 누구 선택할 거야? 하나, 둘, 셋 중 하나요. 그럼 갔어. 4 너 누구 선택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선택을 못 한다는 거지. 1대1 함수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요. 그럼 갔어. 6 넌 누구 선택할 거야? 라고 질문할 수가 없지. 그냥 가야지 뭐.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이렇게 원리가 아닌 그냥 이해도로만 풀어도 됩니다. 얘는 뭐 사실은 1대1 대응이나 뭐 이런 그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이런 거랑은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좀 독특한 상황을 준 건데 그게 뭐냐면 1, 2, 3, 4, 1, 2, 3, 4인데 FA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 함수 값이라고 부릅니다. 함수 값. 한마디로 여기 있는 애 중에 하나예요. 대응이 날라온 거죠. 그러니까 날라와서 대응이 되어버린 존재. 그걸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화살표의 끝단. 그에 비해 이제 요 A가 요 A니까 요 녀석은 정의, 역의 원소가 되는 거죠. 정의 원소. 그러면은 하나씩 나열해 보면 뭐냐? F1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F1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의 선택은 하나, 둘, 셋, 넷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1의 선택은 4가지. 근데 2는 이제 1은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함수값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2의 선택은 2, 3, 4 중에 하나 이렇게. 그러다가 우연히 같은 거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이게 1대1 대응인지 1대1 함수인지 잘 보세요. 뭣도 모르고 그냥 함수만 나왔다 하면 자꾸 1대1 함수 1대1 대응으로 풀어버리는 친구들 있어. 습관 같은 거지. 근데 여기는 그냥 함수예요. 함수. 1대1 함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3의 선택은 3, 4 중 하나, 4의 선택은 4밖에 없죠. 그래서 4팩토리얼 24가 정답입니다. 일부러 이거는 살려봤는데 개념 넓히기. 여기서도 이 질문을 읽고 도가 좀 떠올라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3개의 함수값을 곱했는데 0이 된다의 뜻은 뭐냐면 얘나 얘나 얘 중 적어도 하나가 0이다 이런 얘기예요. F1, F2, F3 중 적어도 한 개가 0이다. 한마디로 한 개만 0이어도 되고 셋 중 둘이 0이어도 되고 셋 다 0으로 대응돼도 이 조건은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실질적으로 개수를 어떻게 세느냐? 전체 마음대로 가세요에서 마음대로 가세요. 그러면 5의 3승이 되겠죠. 5의 3승. 전체 함수의 개수입니다. 거기서 1, 2, 3이 어느 것도 0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그럼 0 빼고 함수를 만들면 되죠. 4의 3승입니다. 0 불포함 이렇게요. 해서 61을 떠올려 줬으면 좋겠다. 그럼 최소한 1, 2, 3 중 하나는 0에 같다는 소리니까. 이거를 이제 최악은 뭐냐? 1이 0에 대응된 경우 와장창창창창 2가 0에 대응된 경우 와장창창창 이렇게 세면 어마어마무시한 중복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중복을 막 빼. 근데 3개라서 중복을 빼다 보면 너무 많이 빼는 애가 또 생겨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진 애들은 다시 더해줘. 이게 뭐야? 이게 포함 배제의 원리, 포제의 원리예요. 3개짜리 합집합을 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최악이에요, 이거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거는 이제 원리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A, B를 지금부터 줄 세우고 싶다. A 두 개가 같은 것이야. 같은 것이야. 따라서 얘네 둘이 서로 위치를 바꾸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그러나 얘하고 얘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알죠. 얘와 얘가 다르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정답은 세 가지입니다. A, B를 줄 세우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얻어내는 방식을 다르게 해보겠다는 거야. 방식의 이해도를 위해서. 예, 이건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적으니까. 근데 숫자가 많아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원리를 하나 익힌 다음에 그 원리를 숫자가 커져도 적용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거냐면 맨 처음에 우리한테 제일 편한 건 뭐냐? A1, A2, B라고 여기는 거예요. A1, A2, B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A1과 A2는 아래 첨자 때문에 엄연히 구분이 되는 서로 다른 문자인 거죠. 그러면 이걸 나열하는 방법은 총 6가지 3팩토리얼계가 나옵니다. 3팩토리얼계. 그 6가지를 진짜로 나열을 해볼게요. A1, A2, B, A2, A1, B, A1, B, A2, A2, B, A1, B, A1, A2, B, A2, A1 이렇게 6개입니다. 예. 우리가 그냥 사전식 배열법 하듯이 앞대가리에 오는 애들을 서로 바꿔가면서 나열하는 방법 6가지를 진짜로 다 쓴 거예요. 이러고 나서 말이야. 이제 여기다 대고 사실은 그러는 거지. 사실은 얘하고 얘가 없었어 라고. 얘하고 얘가 없었어. 그러면서 막 지워요. 이렇게 아래 첨자를. 아래 숫자를 이렇게 지워요. 그러고 나면 앞만 봐도 똑같은 두 녀석이 나오는 겁니다. 얘도 AAB, 얘도 AAB네 이렇게. 앞만 봐도 똑같은 ABA, BAA가 등장하는 거야. 아래 첨자를 지우는 순간 아까는 다르다고 했던 게 지금은 같아진다라는 거야. 아까는 달랐는데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같다. 예, 그러면 요거를 한 개로 이렇게 세주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둘이 한 묶음이죠. 둘이 한 묶음. 따라서 이 나열한 3팩토리얼 가지를 2로 나누어 주면 정답 3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처음에 묶음 배울 때 이렇게 배워요. 서로 구분할 수 없는 것들끼리 나누어 주면 묶음의 개수가 나온다 라고요. 근데 이거 왜 2지? 왜 2야? 이게 두 개란 얘기인데 왜 둘이야? 왜 셋 아니고 둘이야? 똑같은 게. 그것은 A1과 A2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 구분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얘 설정을 바꿔서 A1, A2, A3, B라고 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걸 나열하게 되면 총 24개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4팩토리얼이니까요. A1, A2, A3 다 다르고 B도 다르잖아. 서로 다른 4녀석을 나열을 했으니 그렇게 4팩토리얼계 24개가 나열이 될 거고 그 24개를 진짜로 정말로 다 쓸 거야 라고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이거 A1, A2, B, A3 이런 식으로 바뀌다가 내가 단언컨대 여기에 A2, A1, A3, B 나와요.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A1, A3, A2, B도 나올 겁니다. 가다 언젠가 보면 A3, A1, A2, B인에도 서로 다르다고 해서 나올 거고 A3, A2, A1, B도 언젠가는 등장해요. 이 24개 안에. 걔네를 막 찾는 거야. 걔네를 막 찾아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아래첨자를 지워. 이렇게. 그래 보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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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A, B. 너희는 다른 거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워놨더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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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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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거 똑같은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은 애들을 찾아보면 그게 여기 안에 총 몇 개가 나오냐? 6개가 등장하는데요. 6개가. 여기 하나 더 있겠죠? A1, A3, A2, B 이런 거. 딱 지우면 6개가 나와. 확신할 수 있어. 똑같은 게 6개 나와. 그 이유는 A1, A2, A3의 줄 서기가 3팩토리얼 계이기 때문이에요. A1, A2, A3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마다 다 다르다고 셌을 것이고, 근데 사실은 바꿔서는 안 됐던 거지. 달라서는 안 됐던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24개를 6개 단위로 묶고 정답은 4가 나올 건데요. 이 6개라는 것의 근거가 뭐냐면 3팩토리얼이란 말이에요.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이 줄 서는 방법의 수.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원리를 알겠어요? 이걸 기억해야 오래 가요. 의 원리는 모두 다르다. 나누기 구분이 안 되는 것의 줄서기예요. 모두 다르다 라고 줄을 세우고 사실은 안 달랐다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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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의 개수 어떻게 센다고? 모두 다르다 5팩토리얼, 사실은 안 다르다 3팩토리얼, 사실은 안 다르다 2팩토리얼 이렇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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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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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줄 서해보세요.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모두 다르다. 근데 사실은 얘네 넷은 다르지 않다. 얘네 셋도 다르지 않다. 얘네 둘도 다르지 않다. 아시겠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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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모두 다르다. 얘네 셋은 안 다르다. 얘네 셋도 안 다르다. 아시겠어요?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그래서 바로 표현 바꾸기 해볼게요. 7개의 숫자 11, 22, 333을 나열할 때 그러면 7팩토리얼 모두 다르다. 사실은 1끼리는 안 달라요. 2끼리도 안 달라요. 3끼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건 내가 그냥 막무가내로 나열한 거지. 그지? 근데 지금은 이걸 하려는 게 아니고 맨 앞에는 1이 오고 라고 고정시켰어요. 고정. 그럼 경우의 수에서 빠지는 거지. 고정은 경우의 수에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 둘 중에 뭘 써야 되는데요? 아무거나 쓰면 되죠. 어차피 구분 안 되는데.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6글자가 남았는데 요 자리에 1, 하나, 2, 2개, 3, 3개가 와서 줄을 서시면 됩니다. 그것이 6개가 모두 다르다. 사실은 2끼리는 다르지 않다. 3끼리도 다르지 않다.
거죠.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맨 뒤에는 3이 오지 않도록, 맨 뒤에는 3이 오지 않도록. 그러면 이거 너무 많이 센 거네, 그지? 예, 그러니까 맨 뒤에 3이 오지 않게 해라. 그랬는데 3이 오지 않는 방법은 1 또는 2가 온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에서 3이 온 걸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3도 고정 한번 가죠. 3도 고정 한번 가면 1, 2, 2, 3, 3, 5팩토리얼에 2끼리는 다르지 않다, 3끼리는 다르지 않다. 아이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 3끼리는 다르지 않다를 해주면 전체에서 뒤쪽으로 3이 고정된 걸 빼버렸기 때문에 뒤에는 절대 3이 올 수 없는 애들만 3개 되는 거죠. 본의 아닌 여사건으로 푼 거예요. 본의 아니게 여사건으로 푼 거예요. 여기다 1 또는 2를 고정하는 경우를 각각 세서 더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뭐 자기 선택이니까. 아시겠죠? 이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글자를 써서, 아니 어떤 어구 A가 B보다 반드시 앞에 오게 되는 이런 문구 있어요. 순서 고정이라고 하는 건데 뭐가 뭐보다 늘 왼쪽에 있어야 돼요. 뭐가 뭐보다 늘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또는 세 가지를 두고 어떤 애는 어떤 애보다 앞에, 어떤 애는 어떤 애보다 뒤에, 이렇게 세 개의 순서는 열의 나열을 어떻게 하더라도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걸 순서 고정이라고 해요. 여기서 착각하지 말 것은 A가 B보다 반드시 앞에 있다가 A, B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만 한다. 이웃하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거는 이것도 물론 포함하여 A, B, E, D, C 이것도 맞지. 이것도 맞는데 E, A, C, D, B 이것도 맞는 거예요. 일렬로 배열할 때 A와 B만을 봤을 때 A가 왼쪽, B가 오른쪽에 오면 다 이 조건을 만족한 거라고. A가 B보다 앞에 오게 되는. 알겠죠? 서로 떨어져 있어도 되는데 A가 왼쪽, B가 오른쪽인 건 지켜라 이런 거야. 이때 이 순서 고정이 바로 같은 것이 포함된 수녀를 뜻하는 거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어꾸로. 요령의 문제인데 A가 왼쪽, B가 오른쪽에 와야 돼?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그냥 다 다르다고 줄을 세워. 그럼 120가지가 쫙 나열됐겠지. 근데 그 120가지를 진짜로 나열했다고 보면 A, C, D, B, E가 이 120개 중에 한 개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다 보면 B, C, D, A, E가 있을 거야. 이 120개 중에. 그럼 생각해 보면 이거는 A, B의 위치도 동일하고 C, D, E의 배열도 동일한 상태에서 A와 B가 자리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소거해 주면 된다라는 거야. B가 A의 모든 게 다 똑같은데 B와 A가 서로 자리를 바꾼 것만 생각을 하면 이건 B가 A보다 앞에 있는 경우고 이건 A가 B보다 뒤에 있는 경우, A가 B보다 앞에 있는 경우니까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나열된 120가지 중에 서로 짝을 맞춰서 A와 B가 자리를 바꾼 것마다 하나씩 지워주면 되는 거죠. 그럼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잖아. 둘 중 하나. 그래서 나누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절반만 살아남는다.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애초에 A, B가 순서 고정이네. 그러면 A, B, C, D, E에서요. 얘네를 지우고 네모, C, D, E를 줄 세운다고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5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 되겠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이거 두 개가 똑같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답인데, 왜 그러냐 하면, 얘네가 이제 쭉 나열이 될 거 아닙니까? 나열이 되다 보면, 아까처럼 네모, C, D, 네모, E, 이렇게 될 거야. 예, 이래 놓고 나서, 내가 그냥 이 빈자리에 왼쪽에다가 A를 넣고, 오른쪽에 B를 넣었다고 생각해버리면 되거든.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해놓고 나서 나열해 놓고 최종적으로 가서 왼쪽에 A, 오른쪽에 B를 넣으면 이건 순서가 고정된 거잖아, 그냥. A, B가 서로 자리를 바꿈으로써 이거의 2배 되는 개수가 나오는 건데, 예, 그게 아니라 A가 여기, B가 여기로 고정이 됐다를 이걸로 처리를 하는 거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래서 이 순서 고정의 문제는 항상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5번 상황을 보시면 여학생 1학년, 여학생 2학년, 여학생 3학년이 있고 남학생 1학년, 남학생 2학년, 남학생 3학년이 있는데 얘네들이 6명이 쭉 발표를 할 거야. 근데 지들 간에 어떤 순서인지는 관심이 없는데 분명한 건 남학생만 딱 봤을 때는 3학년, 2학년, 1학년 순서가 되게 해라. 여학생만 봤을 때는 1학년, 2학년, 3학년 순서가 되게 해라. 순서 고정이라는 거지. 순서 고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녀석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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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녀석을 B, B, B로 한 다음에 6명 줄서기에 A끼리는 다르지 않다, B끼리도 다르지 않다로 세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개수를 뭐 예를 들면 AA, BA, BB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A는 여학생이니까 맨 왼쪽이 여학생 1, 두 번째 A가 여학생 2, 세 번째 A가 여학생 3이라고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순서 고정. 그리고 B는 남학생 3, 남학생 2, 남학생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남학생들끼리는 반드시 3학년, 2학년, 1학년의 순서를 지킨 거예요. 이게. 여학생들끼리도 1학년, 2학년, 3학년의 순서를 지킨 거고.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장은 되게 어렵게 나오고 뭔가 막 뭐 말하기 대회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가만히 상황을 환원시켜 보니 이것은 순서 고정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네 라고 판단하고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다. 적당히는 문제 유형을 외워야겠죠. 지금은 처음 보니까 매 문제가 다 황당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자주 보면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느낌이 들 거다. 오케이. 1차 확통 순열 파트 중 절반에 해당되는 양을 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